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 외신을 뜨겁게 달군 김정은의 소식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길래 김정은의 소식을 뜨겁게 외신들이 타전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하나하나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의 운둔쇼에서 전세계 외신들이 찾은 두 가지의 워딩이 있다면, 하나는 젊은 독재자 김정은의 잔악함, 나아가서는 김정은, 김여정 북한의 독재 세력들이 핵무기를 볼모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신들은 김정은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깨우쳤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소식이 바로 김정은에 대한 이 소식들을 전하고 있느냐? 바로 김정은에 대한 새로운 별명, 쉽게 말하면 상징성을 띠는 키워드가 나온 거죠. 미국의 수리 방송은 김정은의 건강, 그것은 곧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다 라고 전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시한폭탄 김정은, 뉴욕 포스트는 김정은의 시한폭탄 제거는 누가 하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김정은의 새 별명 시한폭탄의 사나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한폭탄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한폭탄, 김정은의 운명은 시한폭탄과 같으며 김정은의 생사는 곧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한 이 소식은 과연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미 하원, 미국 국회의원인데 미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이며 또 한국을 사랑하는 지한파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미국 민주당의 제럴드 코널리 위원이 더 힐지, 정치 외교안보 전문지 더 힐지의 특별 기고를 하면서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워딩을 풀이를 했습니다. 더 힐지는 5월 11일 미 하원 제럴드 코널리 위원의 특별 기금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진퇴양난, 우리 미래의 불안정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의 이번에 운둔쇼에서 우리가 찾은 것도 있다면, 김정은이는 어디에 튈 줄 모르는, 또 북한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로는 김정은의 건강은 바로 무엇이다? 김정은 삶 자체가 지정학적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제 이 특별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널리 위원은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건강은 시한폭탄이고 우리 이제 김정은의 유고가 우리는 유고에 대해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인정할 건 인정하자. 북한의 핵미사일은 20기에서 80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김정은과 같은, 북한과 같은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며, 코널리 위원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으며, 김정은 시한폭탄과 같은 이 존재는 제거하거나 터뜨리지 않으면 인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코널리 위원이 더 힐지에 소상하게 기고문을 썼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면서 코널리 위원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재등장보다도, 김정은이가 이제 20일 정도 있다가 깜짝 등장한 이 재등장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우리는 김정은의 사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사후가, 유고가 곧 무엇이다? 지정학적인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며, 그는 심혈관 관계 가족력을 지녔고 비만에다가 꼴초이고, 그는 이미 그의 건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심하게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이제라도 김정은 사망과 관련된 북한 정권의 붕괴, 북한 독재 세력들의 그 붕괴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김정은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는 인류의 재앙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김정은 이 건강과 김정은 정권의 운명 자체가 시한폭탄과 같은 그 수밖에 없으며,
이 제럴드 코널리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그럼 그 시한폭탄을 어떻게 할 건데? 그 김정은이라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할 건데? 스스로 터뜨리든가 아니면 제거하든가 아니면 김정은의 이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겠느냐? 여기서 분명하게 코넬리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핵 문제입니다. 제가 그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김정은이 그 사망 이후에 유고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과 북한 군 장성들의 무모함 때문에 수많은 핵무기가 유출될 것이며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들이 유출이 돼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뭐가 된다? 아비규환이 된다라고 제럴드 코널리 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터져서 만약에 지휘 통제가 안 될 경우 북한 관리들, 군 관리들은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도발도 할 수 있다. 무서운 도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핵 과학자들은 변절을 해서 핵무기를 팔거나 또 혹은 대량살상 무기를 해외에 유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작전 계획, 쉽게 말해서 김정은 유고를 포인트로 한 김정은 타켓, 그러니까 김정은을 축출하기 위한 이 타켓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서서히 코넬리 위원의 핵심은 그 시한폭탄은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 스스로 터지면 큰 재앙이 온다라고 제럴드 코넬리 위원은 힐지에서 소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섬뜩하죠. 제목 자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저 시한폭탄과 같은 김정은이를 우리는 이제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어서 김정은이를 가지고 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타락한 병참장교라고 이야기했으며, 김정은의 그 최대의 부재에서 이 운둔쇼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김정은 사망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뭐긴 뭐겠습니까? 킬 체인이나 레짐 체인지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미 하원 제럴드 코널리 위원의 강조, 김정은의 운명과 김정은의 건강과 김정은 정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뭐가 정답이다? 몽둥이가 정답이다. 제고가 정답이다. 라는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끝으로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 김정은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김정은이를 시한폭탄과 같은 그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통께서는 김정은이랑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삶은 소대가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오픈런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미국같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물건을 선착순으로 집어 들어야만 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게다가 최근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어 비대면 혹은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슨 매장에서의 오픈런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모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동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라도 가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이달 14일부터 클래식백과 보이백 등 인기 핸드백 가격을 7에서 17% 인상할 것으로 기습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에 머물면서 소비를 자제했던 소비자층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고객들은 미리 제품을 사려고 주요 백화점 앞에 장사진을 이뤘고, 백화점이 오픈하자 해당 매장으로 내리 달려갔다는 오픈런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샤넬 매장이 입점한 주요 백화점 앞은 인상 전 핸드백을 사려는 사람들로 개장 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씩 줄을 서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날 명동 롯데 에비뉴엘에 줄을 선 한 주부는 715만원짜리 클래식 미디엄백이 곧 820만원으로 오른다니까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면세점의 샤넬 재고품이 일반 매장으로 들어와 물량이 많아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뛰어서 샤넬 매장에 갔다고 해서 원하는 가방을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 매장은 점원이 1대1로 응대할 수 있는 수만큼 고객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바로 입장하지 못했다면 매장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태블릿으로 대기번호를 주는데 보통 대기자는 200번이 넘어갑니다. 인기 제품인 클래식백이나 보이백 등은 국내 매장에 물량도 많지 않아 구매가 더욱 어렵습니다. 인기 제품을 사려는 고객은 매일 오전 샤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국 어느 매장에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는데요. 왜 샤넬은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한 이 시점에 느닷없이 가격을 인상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샤넬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으로 인상 속도마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결국 되는 시장이니까 시장 원리대로 가격을 올려버렸다는 것으로 대답이 연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품, 특히 명품 가방 소비국으로 명품 회사들이 놀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18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종주국 프랑스를 제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년 거의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으로는 세계 8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유로모니터는 한국 명품 소비의 알짜배기라는 면세점 매출은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유로모니터는 2005년 이후 가방 분야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한국이 1등을 안 한 적이 없다고 조사됐다며 이번 샤넬 오픈런 소동은 특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짱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명품 저변이 매우 넓은 데다가 공급량도 매우 많아서 이 같은 인상률은 잘 없는데 한국은 공급 루트가 한정되어 있고 입고량도 적다 보니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글로벌 본사 방침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로 한국은 명품백 가격 고공행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지나친 허영심 혹은 주변에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으로 인해 이러한 명품 소비가 조장되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너무 가격을 높게 불러도 계속 구매를 한다면 그야말로 봉 대접을 받는다면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연간 GDP가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지는데 한국이 명품 사는 것 보고 웃고 있을 거라는 비판의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사태로 오랫동안 참았다며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내가 내 돈 쓰는데 남이 사 무슨 참견이냐며 소비로 인해 삶이 윤택해진다면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품 업체들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전환해 매출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수철과 연말 등 1년에 두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는 글로벌 명품 업체들, 한국 소비자들의 묻지마 소비로 한국만 가장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